2024학년도 대입 서울 주요 대학 입시 전형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분히 주관적인 거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한 20여 개의 대학들을 한번 전형명, 그 다음에 경쟁률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전반적인 개론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는 만큼 여러분들이 이 대학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차근히 알아간다고 생각하시고 오늘은 이름만 알아도 성공이라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각 대학들의 일단 모집 인원을 한번 볼 텐데요. 자, 서울대부터 일단 시립대까지 볼 텐데, 자,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 인원이 뭐 3천여 명, 그 다음에 뭐 서강대는 뭐 2천 명씩 안 되죠. 시립대도 마찬가지고. 인원이 적다는 얘기는 그만큼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얘기고 경쟁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수시에서는 종합으로 가장 많이 뽑고요. 정시에서는 액면 그대로 수능으로 많이 뽑는데, 자, 수시 전체 인원과 정시에 대한 비중을 좀 보시면 좋을 텐데, 이따 뒤에도 알려드리겠지만, 수시와 정시가 6대 4의 비율로 거의 다 나옵니다. 자, 교과 전형은 전체 인원수 대비해서 나오는데 이따 비율은 자세히 알려드리기로 하고요. 아무튼 종합이 이렇게 많이 뽑습니다. 서울대는 교과 전형이 없죠. 자, 이 숫자에만 너무 우리가 올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과 전형 예측 가능하긴 하지만 너무 교과 전형에만 올인하지 마시고 교과와 종합 같이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건대부터 상명대까지 다분히 선생님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굳이 뭐 서열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자, 아무튼 이 라인에서도 자, 기본적으로 수시에서는 종합으로 가장 많이 뽑고요. 그다음에 정시에도 거의 40% 가까이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권의 중하위권 대학들 중에 명지대, 행명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이 오히려 종합 전형보다 더 많은 경우도 이렇게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우리가 좀 이해하기 편하게 비율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거의 수시와 정시가 6대 4의 비율이고요. 수능 거의 40% 내외로 접근하는 거고, 그 다음에 종합전형은 서울대 같은 경우는 교과전형이 없기 때문에 종합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각 대학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30% 전후로 해서 종합, 그 다음에 수능의 40%. 자, 이 숫자만 놓고 보면 수능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만, 자, 요 수능으로 가는 요 T5는 우리 재학생들의 몫보다는 재수생 N생들의 몫이 더 많기 때문에 너무 수능으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같이 고려하면 좋겠다. 그래서 종합만 놓고 보면 30% 이렇게 되지만 교과까지 같이 놓고 보면 한 40% 전후가 수시에서 학생부 기반의 전형이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교과 전형 중에서 고려대, 성균관대, 경희대 이 세 개 대학은 이 라인에서 이 세 개 대학은 교과지만 종합적인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히 더 각별히 이 대학들을 교과 전형으로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종합 전형 성격의 공부도 같이 해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자, 건대부터 행대까지 이 라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종합과 수능 보면 수능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고요. 수시에서는 종합이 퍼센테이지가 30-40%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교과 전형 10%밖에 되지 않는 이 교과 전형이 너무 목숨 거는 경향이 있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교과 전형이 약간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 건대와 동대는 앞에 고대, 성대, 경희대 같은 맥락으로 정성적인 평가가 들어간다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후반부에 보면 그 종합 전형보다는 교과 전형을 더 많이 뽑는 이런 대학들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각 대학의 전형명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전형명 되게 중요합니다. 헷갈리긴 하지만 일단 교과 전형은 내신 기반인 거고 종합 전형은 서류 기반인 거잖아요. 자, 그중에 이제 서울 상위권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자, 학교장 추천 전형, 일명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쓰고 있는데 이름이 약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추천 인원을 제한하는 대학이 있고 그렇지 않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일단 서울대 같은 경우는 교과로 뽑는 전형이 없고 자, 종합 전형인데 학교에서 2명 뽑죠. 그리고 3단계 3배에서 뽑은 다음에 면접 보는 전형이고요. 연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의 추천형, 고대는 학교 추천, 서강대는 지역균형, 성균관대 학교장 추천, 한양대는 지역균형 발전, 중앙대는 지역균형 선발, 경희는 지역균형, 한국외대는 학교장 추천, 서울시립대는 지역균형 선발인데 지역균형 이퀄 학교장 추천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합전형은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서류형, 자, 서류만 보는 거죠. 지금의 올해부터 서류는 학교생활 기록부밖에 없는 거고요. 면접형은
일단 1단계에서 서류로 일정 배수를 뽑은 다음에 이렇게 면접 보는 형태가 있고 아니면 무조건 다 면접까지 볼 수 있는 전형들이 있는데 그 대학마다 조금씩 차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1단계에서 일정 배수를 뽑은 다음에 면접의 기회가 있습니다. 자, 학교마다 어떤 전형으로 쓰는 게 더 유리할지 불리할지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어찌됐건 이런 이름들 잘 챙겨 보시고요. 두 개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들이 꽤 있습니다. 서강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류형 면접도 없고 한양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양대 깔끔합니다. 서류만 내면 다 뭐 특별히 할 것도 없습니다. 중앙대 같은 경우 이름 좀 바뀌었어요. 올해 탐구형 인재, 융합형 인재. 이게 이전에 다빈치형 인재고 이게 이전에 탐구형 인재인데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 외대처럼 참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게끔 서류형, 면접형 깔끔하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시립대는 종합전형 2가 서류형이고 종합전형 1이 면접형이라는 거. 자, 그리고 건대부터 상명대 라인까지 놓고 보면 여기도 이름 보면 KU 지역균형, 학교장 추천, 학교장 추천자, 교과 성적 우수자 쭉쭉 있는데 자, 앞에 있는 그 그림에서보다는 추천 인원에 대한 제한이 없는 대학들에서 많이 있고요. 일부 이렇게 제한 둔 전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일단 학교에서 추천받는 게 우선 순위가 되겠죠. 자, 그리고 명지대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 아닌 또 다른 교과 전형으로 교과 면접 전형이 있는데 자, 이 서울권에는 이런 대학들이 많지는 않지만 수도권으로 내려오면 어떤 전형은 그 지역균형 전형인데 추천인을 받고 내신만 보지 않고 면접 보는 전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하고 별도로 또 다른 교과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수도권 이렇게 정리할 때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요. 이쪽 라인에서도 자, 종합 전형을 두 개로 운영하는 대학들이 꽤 있습니다. 국민대 학교상 우수자는 서류형, 국민 프런티어는 면접형. 세종대도 서류 면접형 깔끔하게 나눴고요. 광운대가 올해 변했습니다. 전년까지는 광우 참빛 인재 전형이 요거였는데 올해는 이렇게 면접형과 서류형을 나눠서 붙기도 하고요. 명지대는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지만 서류와 면접 이렇게 나눠지는데 명지대 기준을 놓고 보면 자, 내신 제일 높은 친구가 학교장 추천, 그 다음에 교과 면접, 그 다음에 명진제 서류, 그 다음에 명진제 면접 이런 순으로 지원을 하게끔 학교에서 많이 유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성적에 맞춰서 자기가 갖고 있는 조건에 맞춰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년도 한번 경쟁률 한번 살펴볼 텐데요. 참 놀랍습니다. 자, 뭐가 놀랍냐? 자, 교과 전형은 말 그대로 내신을 기반으로 쓰는 건데 경쟁률이 꽤 높습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는 일단 5배수로 내신을 뽑은 다음에 재심 면접을 보는데 이전보다는 경쟁이 좀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뭐 다른 거 치고는 낫죠.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 지점수 사용하고 그다음에 재심 면접이 어렵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는데 웬만해서는 다 10대 1이 넘어가고요.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그 최저 기준이 3합 7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쟁률이 높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마 모집 인원이 다른 대학 대비해서 숫자가 적어서 더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고요. 한양대 같은 경우는 정말 내신만 보는데 8대 1이 나왔습니다. 꽤 높은 편이고요. 자, 그에 반해 종합전형은 이제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교과 전형을 놓고 보면 전반적으로 같은 대학에서 교과 전형보다는 종합전형이 다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원서 쓸 때 보면 종합전형을 한 번씩은 다 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전형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고 원서 쓰지 마시고 어차피 쓸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종합전형 준비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종합전형 준비에 대한 여러분들의 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건대부터 상명대까지 놓고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쟁률이 10대 1이 다 넘어가요. 서울과기대는 조금 이렇게 다른 대학보다 떨어지긴 하는데 그 이유는 추천인을 이렇게 제한해서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을 같은 대학 내에 놓고 보면 상당히 종합 전형이 더 높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교과보다는 종합을 더 선호한다. 지원할 때. 근데 붙고 떨어지는 건 별개 문제죠. 1단계에서 이렇게 면접 보는 전형에서 3배에서 4배에서 뽑는데 17대 1, 18대 1이면 일단 3배에서 안에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정말로 면접도 보지 못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류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각 대학마다 어떤 전형이 있고 어떤 흐름이 있는지만 대충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객관적인 느낌으로 큰 그림 한번 그려보고요. 시간이 될 때마다 세부적으로 대학들 이렇게 묶어서 한번 해드릴 테니까 잘 쫓아오시고 아무튼 아는 만큼 여러분들이 더 합당한 어떤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원서는 9월 달에 쓰지만 3월 달부터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런 거 하는 거니까 단순히 아는 거에 그치지 마시고 이 전형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만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학교 생활 충실히 하셔야 됩니다. 수능 문제 푸는 게 잘못이 아니라 수능 문제만 풀면 잘못입니다. 내신 관리하시고 생활기록부 관리하시고 수능 같이 더불어서 가야 됩니다. 그러면 9월 달에 후회 없이 원서 쓸 수 있을 거고요. 올해 입시에서 당당하게 좋은 결과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 쫓아오시길 바라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